안녕하십니까.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소 노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그 주제가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 관련해서 연차 휴가라든지 출산 휴가 계산법이 되게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고 예고 수당 하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 예고하지 못한 경우는 30일분의 통사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사임금의 30일분, 그러면 보통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치 임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임금이 그 통상임금하고 이제 평균임금이 있는데, 그 통상임금은 사전에 이제 주기로 한 약정된 금액인데, 회사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나 아니면 또 그 일회성 수당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평균임금에 이제 포함되는데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한 달치 임금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임금이 고정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30일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은 그 토요일, 일요일 제하고 그 워킹데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5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이면은 한 달이면은 2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열흘치 임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줘야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한 달치 임금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한 달 하고 그러니까 20일이니까 추가적으로 열흘치 임금을 더 줘야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반 정도 임금을 더 줘야지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임금이 단순화된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로 많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치 임금이 그러니까 통상임금, 그러니까 30일의 통상임금보다 대부분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임금이 단순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치 임금이 아니다. 여기서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한 달하고 반 임금을 추가로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회사마다 여러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시자면 그 연차휴가나 출산휴가 계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72조에 73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그러니까 임신 중인 그 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90일의 보호휴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90일의 보호휴가. 근데 보호휴가, 그러니까 90일에 대한 보호휴가 보통 이거는 3개월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바로 3개월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캘린더, 그러니까 달력에 있는 캘린더 데이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또 73조 2항에 보면은 그 90일 중에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근데 유급이라는 게 바로 통상임금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60일의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주라는 게 아니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줘야 된다 해서 이건 두 달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요일을 다 합친 거기에 60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70조에 근로기준 60조에 따라서 1년간 80%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연차 휴가 같은 경우 15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된다. 이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가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워킹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해서 휴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5일이라는 거는 바로 3주가 되겠습니다. 1주 5개, 2주 5개, 3주차 5개 해서 15일. 그러면 연속으로 쓴다고 하면은 3주 동안 쓸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출산휴가하고 연차휴가 계산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휴가를 안 가더라도 이 그 돈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차 휴가를 대부분 사용 못하고 2월 시기에 있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퇴직할 때 비로소 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만은 그게 뭐 이메일로 한다든지 또 그냥 공고문을 하지,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미상 연차 휴가를 부여해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무조건 그 연차 휴가를 가라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다 돈을, 그러니까 미상 연차 휴가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서 사용 촉진 조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적으로 휴가를 할당을 했는지, 그래서 업무가 많아서 휴가를 사용 못한 그런 그 명백한 이유가 뭐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대부분 미사용 연차 휴가는 바로 돈으로 지급하도록 그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 휴가는 그 개수 자체가 반드시 이제 주는 게 원칙인데,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2월에서 그 다음에 좀 더 긴 휴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기 휴가를 보장해 주면서 근로자가 어떤 휴식이 아닌 그 개인의 어떤 문화생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장기 휴가 제도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게 그 의견 차가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혹시 그 문서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앱에 있습니까?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강남노법인은 그 이런 책자 관련된 그 매뉴얼, 그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이런 책을 발간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그 강남노법인 앱으로 개발해가지고 그 핸드폰에서 자유롭게 그 부분을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용 촉진 조치나 연차 휴가 관련돼서는 그 기고문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또 사례, 또 그 회사가 처벌받았던 그런 내용,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노법인의 앱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연차 휴가, 또 미사용 휴가에 대한 그 보상 조치 이런 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동영상을 비롯해서 강남노무법인 앱을 활용해서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 없이 해고 예고수당 이론 계산법이 명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